1985년 2월 8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셉 맥켄. 오늘은 이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놈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조셉의 범죄는 불과 13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살인이나 절도 이런 범죄에 대한 관심은 더 어린 11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에 옮긴 게 13살. 이때 처음으로 물건을 훔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니, 솔직히 13살 어린 아이한테 유죄 판결 주기 쉽지 않잖아요. 이 집안의 문제는 조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조셉의 남동생도 문제가 많았어요. 둘이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애들 때리고 뭐 훔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맨체스터의 그 지역 사람들, 이 형제, 이 집안 좋아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뭐 시청이나 구청 뭐 이런 곳에 민원을 막 넣는 거예요. 이 집안, 이 애들 다 쫓아내달라고. 이 집안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결국 이 가족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청소년기가 됐습니다. 하루하루를 범죄와 함께 보낸 남자예요. 집안에서 부모가 뭐 크게 재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만 먹었어요. 고쳐졌겠습니까?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범죄가 악랄해집니다. 칼을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각종 범죄, 도둑질을 더 하고 다니면서 전과만 더 쌓여갑니다. 차에 불을 지르고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협하고 꼭 이런 놈들이 지보다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무 짓도 못해요. 여자, 어린이, 노인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형제는 다시 맨체스터, 자기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웃들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니네들이 우리 집 쫓겨냈잖아, 신고했잖아, 도로 대갚아줄게 라는 마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 자기 옛 고향이니까 돌아와서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습관처럼 범행을 했던 걸까? 하도 제지 안 되는 개새끼 마냥 둘이서 발발거리니까 영국 법원에서 이 형제들한테 10살 이상의 사람이 여러 종류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들에게 법에서 지정한 반사회적 행동들을 2년 이상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반사회적 행동 명령 금지. 이 형제들을 이제 이 맨체스터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 지역에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 또는 반사회적 행동 못해. 우리가 지켜볼 거야. 만약에 하다 걸리면 뭐 처벌 강하게 내릴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 이 형제가 첫 번째였대요. 이전에 이런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걸까? 이게 뭔지도 제대로 몰라. 당연히 범죄 또한 계속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 형제는 영국 남부로 이동합니다. 20살이 넘은 2007년 조셉은 베드퍼드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셉은요, 아버지가 돼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 내가 깜빵에 가기 전 하룻밤 같이 잤던 애가 임신을 해가지고 내 새끼를 낳았다네. 그 여자가 출산하고 애 키우는 동안 자기는 깜빵에 있었으니 뭐 알겠습니까? 아기의 삶에 조셉이 아버지로서 영향을 끼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조셉은 2007년 말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셉이 2007년 12월 초에 나왔어요. 그러면 12월 27일 깜빵에서 나온 지 채 며칠도 안 돼서 이 새끼 또 85세 노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잡혀요. 또 들어갑니다. 당시에 칼 들고 들어가서 노인 협박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CCTV에 다행히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2008년 9월 다시 감옥으로. 아니,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13살 때부터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홍군형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일을 치니까.
그래서 이때 법원은 징역 10년형을 내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셉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동생도 전과자 문제아였단 말이에요. 이 동생은요, 감옥에서 2년형을 살다가 결론은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조셉은 여러 재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모범수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17년 3월에 나오게 됩니다. 거의 10년을 딱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10년 살고 나온 거예요. 풀려난 후에 조셉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버킹엄셔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걸까? 아니요. 거기서 또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다시 감옥, 2년 선고. 아니, 무슨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 소용이 있는 건가? 무기징역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956년형 이런 식으로 때리던지. 나오면 바로바로 범죄 저지르는데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씨, 몰라 라는 작정이었던 건지 조셉의 범행은 이때 이후로 더욱더 잔혹해집니다. 조셉의 눈에 어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걸어 나오네. 그래서 그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으슥한 곳에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4일 후 조셉은 런던 북동부에 사는 또 다른 여성을 또 차로 납치, 무려 14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건 이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차 뒷좌석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또 칼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이미 이전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금 납치해서 차 뒷좌석에 묶어놨는데 또 길 가다 보니 괜찮은 여자가 보여. 그래서 그 여자를 또 납치한 거예요. 한 차에 두 여성을 태운 겁니다. 이 옆에 아래 사진이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이때 당시 뒷좌석에 피해자가 있는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이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성을 또 성폭행하고, 이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이놈은요 그 여자들과 함께 호텔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두 여성과 막 그런 짓을 하고 싶었겠죠, 이 새끼가.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자 중에 한 명이 술병으로 조셉의 머리를 그냥 갖다 내리쳐가지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조셉 맥켄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새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은 조셉을 체포하는데 협조를 한 사람에게 2만 파운드의 보상금까지 걸어요. 아무래도 이 조셉이 이전까지는 그냥 흉기로 위협하고 절도하는 정도였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 경찰들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이어가는 사이 이 조셉은 맨체스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2019년 5월 5일 조셉은 술집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상인인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매너남인 척 그녀를 꼬셔요. 그래서 그녀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조셉은 돌변. 바로 집 안에 있던 전깃줄로 이 여성의 몸을 침대에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집 안에 17살 된 딸, 그리고 11살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셉은요,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아들과 딸까지 모두 강간했습니다. 그냥 이 가족을 다 강간한 거예요, 이 미친놈이. 당시에 이 엄마가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우리 딸 있는 방으로 가네? 우리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 그리고 막 거기서 악소리가 들려. 엄마는 미치잖아요. 조금 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엄마는 내 딸과 아들이 이런 놈한테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비명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이 딸이 조셉이 방심한 틈을 타 가까스로 창문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이웃들이 오전 8시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눈치를 챈 조셉은 도망간 상황. 한 5시간 정도가 흘러서 오후 1시쯤 한 명의 용의자가 붙잡힙니다. 그런데 조셉이 아니었어요. 엄한 사람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경찰이 금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이놈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있었던 71세 여성을 납치, 강간. 지금 이 피해자들의 나이 연령대를 보면 10대부터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그리고 여자부터 남자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이 조셉은요, 노인을 차에 태우고 그 노인의 차를 타고 도망가요. 뒷좌석에 강간했던 그 노인을 태우고 가는데 앞에 작은 소녀가 있네.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뒷좌석에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또 13살 소녀를 납치합니다. 미성년자를 또 성폭행. 그렇게 한 차에 두 피해 여성을 태우고 계속 달립니다. 그러다 잠깐 조셉이 차를 세워요.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뭐야, 둘 다 도망갔네? 아, 괜찮아. 또 잡으면 되지. 그래서 또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어린애가 또 있네? 14살 두 소녀를 차로 또 납치, 칼로 위협하면서 또 성폭행. 아니, 이거 너무 연속이잖아요. 요주의 인물, 경찰은 이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셉은요, 이런 짓을 하면서 쉬지 않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조셉이 주유소로 차를 몰고 들어갔고, 그 주유소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콘돔을 한 봉지 사는 게 목격된 거예요. 이를 포착한 경찰은 바로 조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한테 딱 걸렸다 눈치챈 조셉은요, 차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와,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벤츠를 들이받고 차 버리고 피해 여성 버리고 그냥 막 도보로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 여성 두 소녀도 구출이 됐습니다. 이 조셉은 2019년 11월 12일 저녁 8시 15분경 택시를 하나 잡아 탑니다. 이때 경찰이요, 조셉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바리게이트를 다 치고 차량들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가 그쪽으로 가네. 마침내 한 경찰관이 그가 타고 있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택시 안을 쓱 보는데 조셉이 눈에 띄네. 그래서 이때 경찰이 조셉한테 몇 가지를 물어봐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술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경찰의 촉이 있잖아요. 이 경찰은 이미 조셉에 대한 인상착이 알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싸해. 그래서 경찰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당신 배를 좀 봐도 될까요? 입고 계신 셔츠 위로 살짝 올려주시겠어요? 당시에 조셉이 배에 문신이 있었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요구한 거예요. 그 순간 아씨, 이거 걸리겠다 생각한 조셉은 바로 택시에서 내려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거의 9시간 동안 경찰과 조셉의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어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결국 9시간이 지나서 시골 골목의 한 나무에 옆에처럼 걸려있네?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포됐습니다. 나무까지에 걸린 채로 체포된 거예요. 이 조셉은요, 13살 때부터 경찰에 체포가 됐던 남자예요. 경찰 자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잡혀도 당당해. 오히려 경찰한테, 아니, 이게 다 경찰, 니들 잘못이야. 내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범행했을 때 그때 니들이 날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피해자가 안 늘어났을 거 아니야. 니들이 나를 늦게 잡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 탓하지 마. 니들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차에 태웠던 어린애들? 걔네들이 나한테 차 좀 태워달라 그래서 태운 것 뿐이야. 지들이 원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도와줬을 뿐이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 다 남 탓. 결론은 이 조셉 맥켄 아동에 대한 납치, 성폭행을 포함해 총 37건의 혐의로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끝까지 억울하다 이거예요. 난 죄가 없어. 난 무죄야. 이놈은요, 34살이었던 2019년 12월 6일 이때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 요새 잠을 너무 못 잤어.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걷겠어. 나 좀 자야겠어.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뻑인 거예요. 안 나가. 나 너무 잠아. 한 발자국도 못 걸어. 나 몰라. 어쩌라고. 당연히 이런 새끼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했겠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새끼인데. 결국 조셉은 37가지의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33개 범죄에 대해 종신형과 나머지는 최소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종신형인 거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던 놈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벌어진 진짜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은 영국의 최악의 범죄자로 손꼽히는 조셉 맥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